이낙연 총리가 전북 방문 일정을 늦추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의혹이 있는 여고 체육교사를 경찰이 한 달이 지나서야 소환 조사해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계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예비 교사인 교대생이 교생 실습을 나간 초등학교에서 몰카를 찍다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모레 문을 닫게 돼 있는데 해결한다던 정부마저 신중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재가동이 어려울 수 있으니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김춘진 위원장 등 민주당 도당 관계자들이 어제 총리실을 찾아 이낙연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청와대 정책실과 산업자원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 기업에 정부가 개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민간 업체가 이게 구조 조정을 하는 문제를 많이 이렇게 개입하는 데는 상당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 총리는 이어 조기 가동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실직자 재취업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재취업, 교육 문제 여러 가지를 또 대안도 만일에 이게 불가능할 때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을 하겠다.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나서 조선소를 재가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라북도나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이 총리는 다음 달 중순 전북을 방문해 대책을 밝힐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로선 재가동 가능성은 낮고 대신 새만금 등 주변 지역에 대한 다른 방식의 지원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이 총리의 발언과 방문 일정 변경 등을 종합해 볼 때 노력은 하지만 대책은 어렵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군산조선소 문제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만금 개발청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전북 출신 기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어제 민주당 도당 관계자들을 만나 새만금은 국책사업이지만 전북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기금운용본부 역시 전북 투자가 중요한 만큼 두 기관장은 전북 출신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계의 성추문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예비 교사인 교육대학생인데 함께 교생 실습을 나간 여자 동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대 남학생이 함께 교생 실습을 받던 여학생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여학생이 이를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남학생의 교생 실습이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실습 불합격을 결정해 돌려보냈습니다. 저희 못 받았고 그 교생은 수료를 못했어요. 아마 내년에나 다시 받아야 될 거예요. 교대도 조치에 나섰습니다. 남학생의 등교를 정지시켜 여학생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피해 여학생이 이 학생하고 같이 등교 학교 다니는 것을 좀 무섭다. 그래서 여고 체육교사에 이어 예비교사까지 성 관련 추문이 이어지자 교육계 전반으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성주의적 식선, 그것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양성편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전반에 만연한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정 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교사의 학생 성추행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늑장 수사에 안이한 대응으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 한 달이 지나서야 해당 교사 조사에 착수했고 피해 학생 보호 대책은 허술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여고 체육교사가 어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학부모 신고로 성추행 사실이 알려진 지 무려 한 달이 지났는데 경찰은 이제서야 피의자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초기 수사 실패가
수사 전반을 지연시켰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달 초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별다른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조사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조사에서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고 그때서야 개별 조사를 시작하는 등 경찰은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학사 일정도 있고 애들도 문제가 있고 다음 주 금요일날 2, 3학년들 전수조사를 한다고 좀 해놨어요. 경찰이 피해 학생들의 명단을 학교 측에 넘긴 것도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법은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를 외부에 알리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경찰은 법조항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학내에서 학생을 보호하는 일체적인 책임은 학교장한테 있어요. 그러면 해당 학생이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우리 수사를 받기 위해서 나올 수 있고 여기에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다른 교사들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당국이 즉각 감사에 착수한 것과 달리 경찰은 매번 직접적인 신고가 없다며 수사에 손을 놓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임대료 부당 인상 횡포를 부려온 부영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공적 자금으로 임대료 장사를 가능하게 한 잘못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부영의 임대료 부당 인상과 관련해 주민과 소비자단체 등이 결국 칼을 뽑았습니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법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시정을 요구하도록 소비자단체 이름으로 저희가 입주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부영이 임대차 계약서를 어기고 일방적 인상률을 적용해온 데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재계약을 강제해왔다는 겁니다. 계약서상은 5% 이내에서 인상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맥시멈으로 5%지 5% 꼭 인상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각종 경제 지표를 따진다든가.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막을 관련법 제정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하고 이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들은 타시도 입주민들과의 연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부영이 소재한 25개 시군구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부영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방침입니다. 또 국토부에는 대응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국회의원들과 합동성명도 준비 중입니다. 임대료 장사로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난을 받아온 건설업체 부영의 민낯이 이번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된 재량사업비를 삭감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의원별 재량사업비의 목록을 공개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집행하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해당 시군 사업과 연계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많아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지는 못했다며 다만 내년부터는 아예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농부에서 농업의 미래를 찾은 나라는 비단 프랑스만이 아닙니다. 심각한 농촌 고령화로 우리보다 고민이 많은 일본 역시 몇 년 전부터 청년 농부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창사 특집 영농을 꿈꾼다. 박찬익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분고오노시에 정착한 효리 부부. 부부는 도쿄에서 함께 직장을 다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分後の市は独立した後に農地と住む家を一緒に探して準備してくれるっていう説明だったんで、そういう県が他にないのでそれで来ました. 분고오노시는 초보 농부들도 체계적으로 농사를 배울 수 있도록 1년 과정에 실습학교를 무료로 운영합니다. 여기에 교육기간을 포함 최대 7년간 해마다 우리 돈으로 1,500만 원가량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収入の面はさほど今もですしあんまり考えてません。生活が息子と今3人でできているので 신규 청년 농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고민인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준 것입니다. 農家の指定よりも非常にハンディキャップを負っているのでそのハンディキャップをカバーしてあげるセーフティーネットとして機能するという意味で給付金というのはあるんだろうと思っています. 덕분에 일본은 40대 이하 신규 청년 농업인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역대 가장 많은
2만 3천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주 MBC 창사 52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영농을 꿈꾼다 제1부 젊은 농업이 강하다가 오늘 밤 11시 10분에 방영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내린 비로 지난주 최대 291헥타르에 달하던 가뭄 피해 농경지가 107헥타르로 줄었습니다. 반면 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는 꾸준히 증가해 지금까지 닭 4만 2천 마리와 돼지 178두에 대한 가축재해 보험금이 농협에 요청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내일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상경하면서 학교 급식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내일 도내 초중교 190여 개교에서 급식을 대체하기 위해 도시락을 싸거나 빵과 우유로 점심을 해결하고 일부는 단축 수업이나 현장 학습을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도내에서 한 달간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1,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올 들어 1분기까지 1,000명 선을 유지하던 도내 월별 신생아는 지난 4월 900명으로 감소하면서 올 4월까지 신생아도 4,1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600명이 줄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 대형마트 부지가 두 번째 입찰에서도 유찰됐습니다. 세 번째 입찰부터는 기초가격에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되며 전주시는 조만간 재입찰에 나설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전주자림복지재단이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자림원은 지난 2009년부터 전 원장 등 2명이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해 시설 폐쇄와 함께 원생들이 전원 조치됐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인터넷이나 TV 홈쇼핑을 통한 농식품 부정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늘부터 소비자, 생산자 단체 등과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통신 판매 원산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생산자 단체는 농산물 원산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주부터 9월 8일까지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